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또 난리 났었더만. 네. 사실 뭐, 트럼프가 임 열 때마다 뭐 난리는 계속 나니까요. 트럼프 관세가 지금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오전 4시, 4시인가 3시인가 그때 발표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던데, 그러면은 이제 뭐, 요 새벽 때까지는 조금 계속 난리가 변동성이? 나겠다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아주 아나운서도 그 발표 이후에 라이브를 하게 되니까 네. 약간 좀 그렇다고 하던데. 글쎄, 예상대로 좀 많이 흔들릴지 아니면은 이번에도 선반영이 다 나와가지고 확 쏟아버릴지 리스크를 제거해. 그 나스닥을 보니까 이게 어쨌든 약간 보합권으로 마무리됐는데 애초에 시작을 아래에서 시작했더만. 네. 아래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쭉 빼다가 그런 다음에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어쨌든 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거라서 약간 공포스러웠을 만하다. 그렇죠. 정도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 거 RSI 30 이하면 여기 체크해준 요거 있잖아요. 요걸 제가 지표를 이제 공유를 했었었는데, 네. 트레이딩비 측에서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웃겨, 뭐 약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이상해. 네. 얘는 너무 이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안 쓰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영어로 쓰는 게 사실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네. 어차피 내 구독자들은 다 한국인인데, 한글로 쓰면 또 어때? 그럼 영어도 쓰고 한글도 써도 되냐? 안 된대, 그럼 또. 약간 웃겨, 걔네, 약간.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공개로 올리는 일 없을 겁니다. 그냥 비공개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다 바꿔놨으니까 참고하시고, RSI 30 이하로 떨어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봐도 사실, 이건 나스닥이거든요? 비트코인으로 보면은, 일봉 RSI 30 이하로 떨어지면, 불장일 때는 거의, 좋은 매수 자리. 네. 단기적인 저점. 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하락장이어도, 뭐, 반등을 앞두고 있는 자리 정도로 네. 볼 수 있고, 여기서 사실 그렇다고 하락장인데 매수하는 건 좀 별로긴 합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따지면, 그냥,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역대급의 매수 자리. 네. 이제 RSI 30 이하로 내려갈 때예요. 근데 이게 사실 비트코인 뿐만 아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스닥도 보면, 나스닥 100 인덱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어쨌든 요 매수 자리가 뜬 거는 파월에 미친듯이 금리 올렸을 때 네. 이때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이제 코로나 때네. 네. 코로나 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리먼 사태, 여기 닷컴 버블. 네. 해서 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RSI 3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인생에 몇 없는 매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그냥 사기엔 나쁘지 않은 자리. 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상향 이게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RSI가 각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RSI 30 이하 정도의 각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네. 우상향하는 자산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지표 공유한 거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보니까 어떤 알트코인 보면서 이거 RSI 30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매수할 자리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댓글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우상향하는 자산일 때 이게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 우상향 해야만 해요. 네. 우상향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주봉으로 RSI 30 이하면은 사실, 뭐, 알트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알트 중에서도 완전 좋은 알트 정도로, 얘가 이제 메이저 코인 말하는 거죠. 네. 주봉,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코스피도 사실 이게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기의 나쁜 자리가 아닌데, 근데 이제 코스피 백날 사서 뭐해? 사서 뭐하냐고. 이거 로브 차트긴 한데. 주봉이죠? 주봉.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뭐하냐고. 이게 샀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매수가 체결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요, 이게. 사진의 가격 따지면. 네. 그러면 여기 해가지고 평단가에서 지금 조금 더 위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하냐고, 이런 거. 이런 코인. 이렇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RSI는 기울기, 근데 우상향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봉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반등의 여지가 좀 높다. 왜냐면 일정 부분 하락하면 어쨌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락의 거의 극한, 조정의 극한까지 떨어졌을 때나 주봉 RSI 30 이하로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나스닥도 그쵸. 사실 RSI 30여로 떨어졌을 때만 사면 진짜 좋았죠. 그 다음에 금. 네, 금도 마찬가지고. 네, 금도 보면은 그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고 여기가 1998년 뭐 이때니까 여기 한 사이클당 요 길이로 따지면 뭐 최소 한 10년, 15년. 자, 인생에 몇 번이 아니라 한 번 오면은 다행인 그런 자리. 네, 그렇습니다. 해서, 요거는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저 때만 사면 장땡인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 왔을 때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죠. 아까 전에 나스닥도 봤잖아요. RSI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리먼 사태고. 주봉으로. 닷컴 버블이고. 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조합하면 저희가 좀 나름 괜찮은 매매 전략을 좀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주봉으로 52주 아래로 떨어지면 제가 이제 정리식으로 산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요 정리식으로 요 아래 52주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뭐 한 10만 원씩 사다가 얘가 여기를 찍었다. RSI 30을 찍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한 30만 원씩 산다던가. 네,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는 약간 그러한 식으로도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이런 얘기 잠깐 해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그 매경 오늘 출연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시죠? 밤 10시 반에인데 밤 10시 반에 인사하고 앞에 교수님 계신데 교수님이 또 한 6, 7분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한 6, 7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뻔한 얘기 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좋은 자리가 와도 못 산다. 네. 왜 못 사냐면 사는 이유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는 거라서. 근데 그 유일한 이유가 사라지면 못 산다. 그렇죠. 떨어지면 당연히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털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펀더멘탈 얘기 하겠죠. 그런 거 할 건데 과연 6분 안에 내가 얼마나 녹여낼 수 있을까? 거의 쇼츠 찍는 느낌으로 가가지고 말하고 오셔야겠네. 아주 아나운서님이 쇼츠 하듯이 알려줄게. 네. 반응 좋더라고요. 맞아요. 반응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야지 아주 아나운서는 또 신나서 하니까. 제가 요거 매경 나가는 거는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근처 가가지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아마 그게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이 안 올라오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를 약간 재방송하기 너무 짧아가지고 안 할 거라서. 네. 딱 그때만 딱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엄청 중요한 내용도 아니긴 해요. 네, 다음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무슨 얘기 할 거야?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불장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올해 10월까지면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올라가기에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좀 보려고, 예전 반감기랑 지금 움직임을 비교해보는 걸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파란 게 그 첫 번째 반감기도 오기 전이죠. 2012년부터 2016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시작점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0을 놓고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반감기를 기점으로 0일부터 해서 그 다음 반감기까지 그렇게 지금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초록색이 첫 번째 반감기 요 두 번, 그리고 요 자주색이 지난번 사이클이죠. 지난번 사이클, 그리고 요 주황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여기였고 20년 같은 경우에는 알트 불장이 여기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고점을 여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비트 고점 거기였지.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아직 저희가 보기에 지금 주황색으로 간다고 치면은 여기서 좀 횡보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때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여전히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충분히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저 반감기 기점을 0으로 해서 그렇지. 네. 왜냐면 요번 사이클은 지난번이랑 다른 게 네. 그 역대 과거로 따져 보면은 반감기 때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녹색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을 받은 상태고. 그렇죠. 한 2.5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자주색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고점이랑 거의 똑같단 말이야. 거의 근처죠. 네. 그래서 사실 저 반감기를 기점으로 0으로 하면 안 되고 사실 조금 더 위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하긴 함, 솔직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앞에서부터도 볼 수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영예를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이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올라간 게 뭐 그렇게 적게 올라간 건 아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봤을 때 거의 녹색 정도로는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색 정도까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녹색 정도는 지금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저게 반감기 기점으로 0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점까지 가는 걸 생각을 하면, 네. 물론 반감기를 0으로 해놓고 고점은 좀 줄어들겠지. 그렇죠. 낮아지겠지. 근데 고점 대비 고점이라던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고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해가지고 뭐 이 정도까지 온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보더라도 저희가 20만 지금 달러구나. 20만 달러거든요. 여기까지 오더라도. 그러네. 네. 뭐 그러니까 충분한 거네. 저희가 예상했던 그 정도까지 도달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 기점으로 봤을 때 이제 1년 지난 거거든요. 네. 아직 저희가 여기까지 간다라고 치면은 뭐 올라가는데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예상했던 데까지 가기에도 뭐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 시작이라고 막 댓글 쓰고 돌아다니는 수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자산이 떨어졌다고 하락장이냐 이거지. 뭐 하면 코인 불장 끝났는데 하락장인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런 사람들 하는 근거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너무 조악한 수준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만 믿으면 됩니다. 네. 공부해서 물론 뭐 공부를 하면서 막 퍼즈가 틀렸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공부한 것만 믿고 좀 소신을 갖고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걸 봐도 사실 불장이 끝났다라는 네. 건 잘 못 찾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뭐 간혹가다 이제 뭐 트럼프가 개입을 하면서 반감기 사이클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의미가 왜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여한 거랑 반감기 사이클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미국 ETF 개입을 하면서 이제는 그냥 미 증시에 휘둘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미증시랑 같이 갈 때도 있고 다리 갈 때도 있는 건데. 네. 왜냐면 이제 미증시가 올라갈 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미증시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달러 힘이 세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달러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미증시가 떨어질 때도 달러 인덱스가 같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예. 근데 어쨌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지금 비슷하게 그냥 달러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모로 봤을 때도 지금 달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기는 하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런 건데. 네. 예. 좀 단순히 그냥 그런 거예요. 같이 갈 때도 있고 다르게 갈 때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반감기 패턴대로 지금까지 안 갔었냐고요. 현물 ETF가 승인된 건 작년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계속 떨어진다, 막 뭐 반감기 이후에 뭐 끝났다라는 뭐라는 얘기 많았잖아요. 이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반감기 그렇죠. 이후에 하락할 때도 반감기 효과 없네? 막 이랬었고. 올라가고 나서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하락장이네? 이랬잖아요. 예. 근데 결국엔 다 반감기 패턴대로 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는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안 간다는 거. 지금부터. 그러니까 요번 불장 사이클도 지금까지 계속 들어맞았는데 당장 앞으로 안 맞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트럼프가 된지 방금 되긴 했구나. 방금 됐죠. 네. 뭐 트럼프 당선되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트럼프가 요 당선이 거의 확정된 요 네. 타이밍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당선되니까 달라지고 이런 건가? 모르겠네. 네.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근데 근거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고요. 네. 아시겠죠? 끝. 네. 우리는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좀 늦은 시간에 하기는 하지만 네. 네. 매경도 보러 오실 수 있는 분 네,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냥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확실한 근거를 네. 말씀해 주시면은 한번 저희도 다뤄볼 수 있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찾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저는 기영이 형이, 네. 아저씨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네. 기영이 형이 딱, 불장이죠, 오버. 라고 했을 때, 기영이 형이? 역시 또 들갑? 하지만 그래도 기영이 형은 데이터 갖고 얘기하니까? 라고. 네, 하고 해서 봤는데, 결국엔 또, 그건 아니고? 라고 했죠. 네. 예, 근데 뭐,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온체인 데이터로 보면 지금 상승 패턴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많이 했다.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